출력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내부에는 PLC 출력 접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플러스 전원에서 부하, 여기 이제 램프가 되는 거죠. 램프가 연결되어 있고, 램프에서 QX 0. 그러니까 2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부분, 여기에 2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20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연결하셨고, 내부에는 저희 건 릴레이 출력 모듈이어서 릴레이 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단자, PLC의 출력 컴단자 200 옆에 있는 거요. 200 옆에 있는 라인이 마이너스 전원으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상에서 QX 0.2.0이 ON이 되면 내부에 있는 접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게 한 바퀴 삑 흘러서 부하가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에 출력 모듈 내부 구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장에는 일반적으로 릴레이 모듈, 내부가 릴레이 접점으로 되어 있는 모듈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이 릴레이 접점 그냥 일반 스위치 접점이기 때문에 DC 전원을 써도 되고요, AC 전원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부하를 AC용, DC용 상관없이 다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DC인 경우에도 부하에다가 먼저 플러스를 줘도 되고 마이너스를 줘도 되고 상관없는 게 릴레이 모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장에는 릴레이 접점 모듈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온오프 속도가 릴레이 접점이다 보니까 이 깜빡이는 횟수를 1초에 50번에서 60번밖에 못해요. 그것도 더 빨리 깜빡인다고 해서 여기 있는 램프가 그걸 따라오질 못해요. 이 기계적인 접점인데.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런 게 이제 16개가 있는 거죠. 이런 릴레이 구조로 그 출력 모듈 하나에 이게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력 모듈이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19페이지에 보시면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는 모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에 있는 접점이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DC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트랜지스터 중에서도 여기는 NPN 타입만 딱 돼 있어서 이 NPN 타입 같은 경우에는 컴단자를 마이너스를 쓰셔야 되고, PF 타입 같은 경우는 컴단자를 플러스를 쓰셔야 되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교육장에 쓰시는 건 다 아마 릴레이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플러스 커머스나 마이너스 커머스나 상관없습니다.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 이게 국어 설명은 기회가 되면 제가 더 드릴 거고, 전자 분야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그래서 여기는 전원이 이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딱 봤을 때, 해당 매뉴얼을 여기 전원이 이거 말고 점선으로 다르게 그려져 있다. 그 전원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 이것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모듈을 사도 모듈에 전원 그림이 딱 한 가지는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죠? 이게 접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DC 쪽이고요. 그리고 트라이액이라고 해가지고 AC를 경작시켜주는 반도체 소자가 있어요. 또 AC 전원을 온오프를 시켜주는 반도체 소자가 있는데, 이것도 AC만 쓸 수 있기 때문에 AC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릴레이보다 나은 점은 온오프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걔는 1초에 50번밖에 못했다면 얘는 500번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TR도 그렇고. 그리고 수명도 릴레이 모듈보다는 TR 모듈이나 이 트라이액 모듈이 훨씬 더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릴레이 모듈보다는 이걸 더 써요. 릴레이보다는 DC를 쓸 것 같으면 TR 모듈을 쓰고, AC 부하를 쓸 것 같으면 트라이액 모듈을 사용합니다. 교육장에서는 AC, DC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요. 릴레이 모듈은 기계적인 접점으로 온오프가 되니까 신호가 들어오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자동차의 깜빡이처럼. 실제 자동차 깜빡이도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 자동차 깜빡이가 릴레이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깜빡이는 소리가 릴레이 접점 붙었다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 똑같은 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소리가 안 나요. 이 TR 모듈이나 이 트라이액 모듈은 반도체 소자라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장에서 쓰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렇게 출력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재미없으셔도 여기 어떤 설명이 있냐면,
접점 하나에 흘려줄 수 있는 전기 용량이 2A예요. 저희 거 여러분들이 쓰는 게 전기적으로 2A를 흘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컴당 8A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램프는 0.1A밖에 안 먹어요. 지금 램프는. 근데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좀 부하가 큰 것들은 1A까지 먹어요. 근데 또 부하가 큰 건 2A짜리도 있겠죠? 근데 그 2A짜리를 그럼 접점이 16개니까 그 16개를 아니면 컴 하나에 컴단자 PLC 컴단자 하나에 입방빵 연결하셨던 거 옆에 컴단자 있잖아요. 그 컴단자 하나에 포트가 8개가 다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에 2A 시키면 다 합하면 16A죠.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컴단자에 흘려줄 수 있는 최대 전류가 8A니까 그 컴단자가 들어가는 전선이 타버려요. 기판에서. 그러니까 다 합친 전류 용량이 8A 안쪽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 PLC를 구비하고 기계 장비를 만들었으면 그 기계 장비에서 전기 장치 설계하시는 분이 그런 걸 고민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고민 안 하고 그냥 하나에 2A씩 그러니까 뭐 2A 그럼 8개 연결하지 뭐 해서 다 연결해버리면 컴단자가 뜬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 모듈에다가 별도로 릴레이를 다시 달아요. 타더라도 출력 모듈이 타는 게 아니라 외부에 연결한 릴레이가 타도 어제 저희 밑에서 MC 같은 거 쓰셨죠? MC로 이렇게 누수전동기 정력 충전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릴레이 그 PLC 출력 접점으로 다이렉트로 어제 돌리셨나요? PLC 출력 접점으로 그 MC를 다이렉트로 그 구동 코일을 타서 온오프 시키셨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중간에 릴레이를 하나 또 둬요. 그렇게 하면 이제 타더라도 릴레이가 되기 때문에 PLC 출력 모드가 안 타는 거죠. 하나를 던쳐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냥 어제는 그냥 한 거 같아요. 왜냐면 그 MC도 전류를 꽤 많이 먹거든요. 1A 정도 전후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중간에 나중에 차 위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릴레이 모드를 하나 추가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응답 시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릴레이 오프에서 온되는데 10mm, 온에서 오프되는데 12mm예요. 그러니까 도합 22ms가 걸리는 거죠. 한번 온오프 하는데 이해되셨죠? 근데 트랜지스터나 SSR 모듈 같은 경우에는 2m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온오프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온오프 타임이 빠른 게 좋은 거거든요. 성능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장에서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릴레이를 쓰는 거죠. 그런 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다시 수정을 할 건데요. 접속을 끊겠습니다. 여기는 접속을 끊으셔도 되고, 여기서 끊으셔도 되고, 안 나이면은 온라인에서 접속해서 접속 끊기를 하셔도 되고요. 프로그램 편집을 편하게 하시려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먹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옆으로 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고 1만 바꿉니다. %IX 0.0.0, %IX 0.0.1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셨으면 지금 0.0.0하고 0.2.0은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신 건데, 지금 0.0. 프로그램상에서 002를 쓰겠다는 얘기는 이 포트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아래에 있는 002를 포트를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에서 001이 들어갔으니까 이 포트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나를 더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선 하나를 가지고 001에다가 스위치 2번. 아, 이게 푸시 버튼이라고 안 써있군요. 스위치라고 써있네요. 다른 데는 PB라고 써있는데 S3는 스위치 3번 얘기해요. 스위치 2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당연히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지금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001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눌렀을 때 01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스위치를 눌렀을 때 01이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스위치 1번하고 스위치 2번을 눌러야 뒤에 신호가 나오겠죠? 그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거는 엔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형이 두 개인 거죠 지금. ix 0.0.0이 있고 ix 0.0.1이 있는데 출력은 qx 0.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안 누르면 둘 다 0인데 출력도 안 나오고 둘 중에 하나만 눌러도 안 나오고 두 개 다 스위치를 눌렀을 때 나오는 거. 이게 엔드 논리다. 엔드로 프로그램을 탈출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2입력 엔드고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호 4개가 다 들어와야 동작을 하겠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세로선이 F5입니다. F5. 커서를 여기다 놓으시고 F5를 누르시면 세로선이 그어져요. 물론 저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선이 지워집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선 그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두 개만 하시겠습니다. 당연히 어드레스를 바꿀 거예요. 2.1 밑에 거는 2.2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돌려보지 않아도 스위치 두 개를 눌렀을 때 세 개가 하나 펼치겠죠. 그러니까 기계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런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2.1과 2.2 어떤 기계를 연결을 하냐에 따라서 동작이 바뀌는 거예요.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컨트롤 R키. 컨트롤 R키. 그냥 프로그램만 체크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다 켜지는 게 확인이 되고요. 실제 출력 모듈에도 값이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갈게요. 값이 나간다는 의미는 지금 2.0도 연결이 된 거고요. 2.2라고 컴도 연결이 된 거고요. 2.2하고 컴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테스터기를 찍어보면 실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릴레이 접근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부하를 어떤 걸 연결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부하를 하나 더 연결을 할 건데요. 네, 부저를 할 겁니다. 부저를 연결하시고 부저를 2.2에다 연결하시면 소리도 납니다. 네, 안 되시는 거. 네? 아, 나왔다고요? 다 비슷한 시기에 구입해서 제가 절반 정도는 달았거든요. 근데 이거 배터리를 너무 미리 사두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동작이 안 되는 건 아니어서. 근데 이거 사다 놓으면 어차피 얘도 수명이 줄거든요. 미리 많이 사다 놓을 필요는 없고. 얘는 PC 얘를 넣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면 RTC를 바꿔줘야 되는데 시계 데이터가 됐고요. RTC 데이터 있어. RTC 데이터 있네요. 나왔잖아요. 자, 접속을 하신 다음에 PLC 정보에서 가가지고 안에 있는 PLC 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계가 2080년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점이 물론 PC 시계가 이점이 부담을 해볼게요. 기억이 나는데 헷갈리네. 맞아요. 힘들게 코일 두 개 안 넣고 여기까지 질문이요? 싸우지 마시고. 사이 안 좋아요. 어제 수업을 안 나왔어요. 왜 안 가셨어요? 수업하셔서 하셔야 돼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그럼 접속 다시 끊고요. 이번에는 5화회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컨트롤 X 하면 잘립니다. 밑에다 갖다 붙이실 거고요. F5번 세로선, F4번이 가로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얘는 5화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랩 4. 이거는 편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단축키 말씀드리는 거는 편집 도구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프로그램 내용을 바꿔서 기존에 했던 거 딜리트를 지워주시고요. 앞에 있는 A 접점을 QX 0.2.0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이걸 이제 자기유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방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원래 초기값 PLC 연산은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두 개는 5화 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1값이 들어오면 1값이 나가는 거죠. 5화 연산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QX 0.2.0 메모리는 0값입니다. 0값이고 스위치를 누르면 위에 것만 1값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위에 것만 1값이 전달이 됩니다. 두 개는 5화 연산을 했을 때 어쨌든 위에는 1이고 아래가 0이면 1값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 1값이 QX 0.1.0이라는 메모리에 1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뗐어요. 스위치를 뗐는데 다음번 연산을 할 때는 위에 있는 건 0값인 거죠. 근데 아래에 있는 메모리는 1값인 거죠. 그래서 그 1값이 다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1을 계속 저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켜져 있어요. 이렇게. 얘를 끌 수가 없죠. 이제 한번 켜놓으면. 그래서 이 값을 끌려다 보니까 접속 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비접점이 들어가는 거죠. 비접점이라는 게. 비접점에서 여기다가 IX 0.0.2를 놔주면 이제 스위치 원래 자기 유지가 QX 0.2.0이 자기 유지가 돼 있었는데 IX 0.0.1은 반대로 이렇게 처음 쓰는 건데 비접점은 신호가 들어가고 끊어지는 거죠. 어제 시커스 시간에 아마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비접점 스위치는 신호를 외부에서 줬을 때 신호가 끊어지는 게 비접점이거든요. 여기는 IX 0.0.1 메모리가 1이 되면 끊어지는 거죠. 스위치가 늘리면 1이거든요. 근데 1이면 비접점이니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시켜보면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자기유지가 되고 0.0.1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자기유지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유지 프로그램을 원래는 이제 전기 시퀀스에서 자기유지를 쓰는 이유는 자기유지가 없으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1번 동작을 했는지 2번 동작을 했는지 3번 동작을 했는지 우리가 공장에서도 물건을 만들면 시퀀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조립을 해야겠다. 그럼 안장 집어넣고 문짝을 달아야겠죠. 문자 바라고 반장 집어넣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일을 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PLC든 시퀀스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유지 없어요. 옛날 릴레이 특히나 릴레이 소자 하나가 1비트 기억 숫자인 거예요. 릴레이 하나로 자기유지 회로를 구성을 해놨으면 신호가 한번 들어왔으면 자기유지가 돼 있으면 한번 일을 한 거잖아요. 일의 순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기유지. 그래서 이제 PLC 프로그램에서도 자기유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순차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어디까지 작성이 실행이 되냐 이거를 알려면 이전에 어디까지 실행이 되는지 다음에는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디까지 운영이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유지가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유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구조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지요? 근데 이제 이런 A 접점, B 접점 코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게 있냐면 P 접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축키로는 Shift F 7번이고요. 아니다. Shift F 1번. 단축키 Shift F 1번이고요. 편집에 편집 도구가 보시면은 P 접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Shift F 1번. 아니면 오른쪽에서 P 접점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돼요. P접점의 개념은 포지티브의 약자고요. 이전 연산에서는 0값이었는데 현재 연산값에서 1값이 되는 순간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 그걸 이제 포지티브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스캔 타임 동안만 1이고 다음번 연산에서는 이 접점 값은 또 0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전 연산값이 해당 메모리가 이 현재 연산값이 이전은 0이었는데 지금이 1이다.
그때는 일값을 내보내는데 누르고 있어도 다음번 연산에서는 그냥 0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순간 메모리 값이 0에서 1로 올라가는 요 순간만 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A 접점은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출력에 QX 0.1.0이 계속 켜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번 해보세요.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그냥은 안 보이고요. 이 상태로는 주었다 켜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이게 신호가 나가는 시간이 2mm에서 3mm예요. 그게 이제 지금 모니터링 하는 거는 또 RS232 통신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통속도가 늦어요. 근데 이게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출력 모듈을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마음이 착하면 보이는데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에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출력 모듈에 빵빵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왔다 나가요. 안 보이시죠? 마음을 잘 쓰셔야 돼요. 이거는 안 보여요. 왜 이것도 안 보이는 이유가 이거 카메라잖아요. 1초에 이 주사율이 60%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운로드 하시고 다운로드 하세요. Shift F1 갤러그 해봐. 갤러그 하면 보여. 보이시죠? 갤러그 하면 보여. 네. 다운로드 하시고 못 보신 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거를 봤어요. 네. 저걸 보셨다고요? 이거 좋아요. 150만 원 들여서 마시고. 와이프가 180 들어서 했는데 오늘 안 보는데. 20년 전에 이거 20년 전에 기술 좋았는데. 그러니까 앞에 보는 게 아니라 뒤에는 QX 0.2.0 신호가 1됐다 0으로 바뀌어요. 그게 1스캔 동안만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거기도 살짝 켜졌다 꺼져요. 거기에 이제 시계에서 램프를 여기도 램프도 안 돼요. 왜냐면 접점이 붙기 전에 접점이 붙기 전에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부하까지는 동작이 안 되고요. 그 LED까지만 살짝 들어옵니다. 순간적으로만 전기를 주기 때문에. 소리가 얼마 크나. 해보셔야 돼요. 소리 나. 안 해보시면 이게 감이 없어서 이렇게 오류났던 거 다시 한번 네, 하시면 돼요. 평가를 하시면 돼요. 단 어드레스를 0.0을 1을 쓰셨으니까 요 스위치를 누르셔야 돼요. 확인. 고맙습니다. 네. 여기를 지금 다운로드 넣어냈고 그게 P접점이에요. 자, N접점은 반대입니다. 네거티브여서 N접점은 네거티브여서 Shift F2고요.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이번에는 스위치를 눌렀다 뗄 때 접속 끊으시고 뭐 런중 수정을 하시던 뭐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N접점은 스위치를 눌렀다가 뗄 때 들어와요. 보이셨죠? 방금 전에 이게 가끔 보여요. 가끔 이걸로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메라를 많이 아, 쓰고. 보여요. 네. 스위치를 눌렀다 뗄 때 보일 거예요. 다 줬어? 하나만 되지. 안 되신 분, 못 보신 분 아직. 코일을 앰플을 넣었지. 원래 난 자, 그때는 한번 제대로 안 드릴게요. 컨트롤치를 모르나 봐. Shift F2 편집했습니다. 편집했고. 나 쉬운 거 컨트롤. 근데 되게 감으로 아셔야 돼요. 이거 프로그램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P점점 N점점을 눈으로 한번 보면 이게 원리가 확 들어오는데 이거를 머리로 기억하려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네거티브는 그림으로 그리면 신호가 원래 하이였다가 0.0. 그래서 이게 미쯔비시에서는 여기 지금 그룹바에서 내는 P점점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미쯔비시에서는 기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화살표. 더 쉽네. 여기 돼 있고 지멘스는 또 있는데 여기 지멘스는 또 이렇게 조금씩 다르고 여기서는 N접점으로 쓰지만 미쯔비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근데 코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P 코일하고 N 코일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A 접점으로 하시고 P 코일은 저도 단축키를 안 외워서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똑같은 동작이 나와요. 이것도 스위치를 그냥 누르면은 순간적으로 일값 나갔다 여기값 나갔다. 그렇지. 동작이 똑같은데 그럼 이거 두 개를 굳이 나누는 이유는 뭐냐? 지벤스는 A 접점에 P 접점 자체가 예전부터 없었어요. 코일만 P 코일이 있었어요. 이제 BTBC 같은 경우에도 없었어요. 예전 것도 펄스 출력만 있고 P 접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투발주자니까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다 만드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거를 P 접점을 쓰던 뒤에 걸 쓰던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요즘에 와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접점에서 많이 씁니다. 신호를 이제 P 접점을 쓸 거냐, N 접점을 쓸 거냐. 그럼 이 P 접점이나 N 접점을 이제 언제 쓸 거냐가 문제인 거죠. 이제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 그 장비 들어온 게 소형적으로 기능사 장비가 들어왔다면서요. 네. 거기에 보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센서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색 센서가 하나 있었을 거고요. 뭔가 금속빛이 나는 센서가 이렇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근데 그 구조가 가로로 배치되어 있던가요? 컨베이어 벨트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어요.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센서인데 이 센서가 이렇게 두 개가 박혀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 아니 저기가 이렇게 시리얼로 돼 있죠. 네. 이렇게 해놨으면 좀 생각 없이 만든 거고 이걸 가로로 배치하면 좀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 이유는 이게 이제 이 센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게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중에 앞에 있는 게 회색이었어요. 색깔은 모르겠고 앞에 있는 게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얘는 용량형 센서예요. 그리고 다 건재해요. 다. 사람 손, 종이, 그러니까 전기적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건 다 검출해요. 단 검출 거리만 차이가 있어요. 아 거기에요. 검출 거리만 차이가 있는 거고 전기적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유도용 센서. 모든 걸 다 검출해요. 이 뒤에 건 아마 녹색이나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거는 고주파 센서예요. 이건 주로 검출하는 게 철 또는 금속만 검출합니다. 그럼 이제 PLC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PLC 입장에서 이 두 개의 센서를 가지고 이 현재 공급된 물건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검출을 하냐면 용량형 센서 신호가 일단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잖아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상태에서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야 눈으로 보면 되지만 PLC 입장에서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용도가 이제 용량형 센서가 돼요. 그 용량형 센서가 검출이 되어 있을 때가 경우가 두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언제가 나오냐면 용량형 센서 검출이 시작되는 시점. 용량형 센서의 중간에 걸치는 시점. 용량형 센서를 빠져나가는 시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언제 검출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어요? 물건이 있을 때 이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금속 센서에도 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요? 이때 해야 돼요. 이 구조상으로 이 신호가 나갈 때 이 물체가 농작물이 그 고주파 센서 밑에 있다는 게 그 논리상으로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 시스템에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구분을 해야겠다. 그럼 이 상태에 있을 때 구분하는 게 제일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하냐? 타이머로 해야 돼요. 여기서 신호 들어올 때나 여기 있을 때는 검출이 되고 1초 후에 검출을 했을 때 물건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건 되게 그 무의미한 거라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약에 노후화가 되거나 물가가 노후화돼서 이게 속도가 느려지면 이게 이제 제대로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명확한 거는 신호 떨어지는 순간에 고주파 센서에 들어와 있으면 금속, 이 신호가 안 뜨면 비금속. 이게 이제 명확한 거죠. 그래서 용량형 센서에서 신호가 떨어지는 거를 N접점에 쓰는 거죠. 요때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반대로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설치는 고주파가 있고 용량형이 있어요. 그럼 언제요? 용량형 센서의 신호가 들어올 때 P접점. 그럴 때 얘가 들어와 있으면 금속, 들어오지 않는 비금속. 이런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하드웨어가 먼저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야 완벽해지는데 이게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짜려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피접점 엔접점을 쓰고 또 어떤 경우에 피접점 엔접점을 쓰냐면 아직은 안 배웠는데 얘도 이제 컴퓨터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는 애들을 씁니다. 여러분들 안 하시고 보여만 드릴게요. F8번이 명령어인데요. 애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얘를 int 타입으로 만들 건데요. 여기다 일씩 더하고 이걸 다시 데이터에다 집어 넣을 거예요. 즉 데이터 더하기 2를 더해서 데이터에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일씩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데이터라는 메모리를 일씩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P접점을 쓸 거예요. 단 이거는 데이터 1번 int 이것도 데이터 1번. 근데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면 위에 게 아래 거가 틀려요.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위에 있는 데이터는 대략 40에서 50 값이 되고요. 밑에 있는 데이터 1 값은 1이 됩니다. 스위치를 제가 눌러서 뛸게요. 왜 이럴까요? 두 개 다 일씩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위에 거는 52가 되고요. 물론 다음 번 눌렀을 때 104가 되리라고 보장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스캔. 그쵸. 이게 지금 스캔 타임이 제가 2ms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스위치 눌러다 떼는 속도가 대략 100ms예요. 0.1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가 스위치 눌렀다 떼는 신호가 들어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스위치에 신호가 들어오는 시간이 대략 100ms인데 얘가 2ms로 스캔 타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연산은 제가 스위치를 눌렀다는 게 50번 연산을 한 거예요. 50번 연산을 했기 때문에 50쯤 정확히 따지면 52번 연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52가 된 거고 얘는 누르는 순간만 아무리 저기 100ms 동안 누르고 있었다 치더라도 0에서 1 되는 그 순간 한 번만 동작이 되기 때문에 1만 증가가 됩니다. 네? 안 돼.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럴 때도 이제 피접점을 쓰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좀 이따 카운터를 배울 건데 업 카운터는 이렇게 그냥 A점점을 써도 돼요. 업 카운터라는 함수는 자체 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냥 신호가 들어와도 일씩 증가가 돼요. 그래서 업 카운터의 단점은 32,000개까지만 보고 있어요. 메모리 처음에 설계를 할 때 16비트 메모리로 설계를 해가지고 개수를 32,000까지만 보고 있어요. 프라마이너 32,000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지금 이제 생산량이 이제 옛날이랑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12,000개 생산했으면 많이 생산했는데 요즘은 이제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만 개 카운팅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죠. 10만 개, 100만 개를 얘기하는 시대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카운터 값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카운터를 못 쓰는 거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쓰면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 1의 메모리를 32비트로 쓸 수도 있고 24비트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그 크기를 만족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카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거예요. 32,000개 안쪽이면 그냥 카운터를 쓰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래서 A접점, B접점, 코일 지금 여기 레더로 봤을 때요. 레더로 봤을 때 녹화했다. 지금 A접점, B접점, P접점, N접점, 가로선, 세로선, 코일까지 지금 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Shift F3번은 셋 코일인데요. 그냥 셋 코일 갖다 놓으셔도 돼요. 교재는 이따 한 번에 다 훑어드릴게요. 지금 하는 게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어서 여기를 %QX 0.2.0으로 만들 거고요.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방향 키를 누르면 통으로 다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붙습니다. 그대로. 밑에 거는 1번으로 할 거고 리셋 Shift F4번입니다. 아니면 마우스로 리셋 클릭하시고 갖다 넣으면 리셋으로 돼요. 되셨나요? 다운로드 하시죠. 되셨습니다. 컨트롤 R키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시면 PB1을 누르면 자기유지 된 것처럼 출력이 나가 있고요. PB2를 누르면 꺼집니다. 자기유지 해놓은 것처럼 동작이 돼요. 이건 뭐냐면 set이라는 명령, 이게 다른 PLC에서는 명령어로 따로 있어요. 다른 데서는 특히 이제 미치미시를 얘기하면은 set, 여기를 따지면 set %qx 0.2.0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으로 들어가는데 이 블루파 XI다 웨이프에 있을 것 같은데 그 set이라는 코일이 있어서 해당 메모리를 1로 만드는 거예요. set 코일을. 그리고 R은 리셋 코일이라고 해서 해당 메모리를 0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 프로그램상에 10개가 있던 20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상관이 없어요. 세시로 들어오고 그 해당 메모리가 1이 되는 거고 리셋 들어오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플립플롭이라는 건 원래는 이제 메모리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네, RS 플립, RS 그런 거 따로 전자 쪽에서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 RS 플립플롭이라고 생각하시고 셋 리셋 똑같은 거 생각하세요. 얘는 언제 쓰냐면 자기유지 구조가 좀 애매한 분야가 생겨요. 아까 이제 요거 이제 자주 쓸 건데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나중에 구분을 해야 되냐면 네가티브 접점을 쓰고 그죠? 네가티브 접점을 쓰고 이게 용량형 센서란 말이에요. 구분을 할 거면 여러분들 진짜 다 쓰실 거잖아요. 이거 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있으니까 뭐 유튜브에 다 제가 올려놔서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A 접점으로 이제 고주파 센서가 들어오면 얘는 금속인 거고 그죠? 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 고주파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비금속인 거예요. 근데 이 네가티브 접점이라는 게 그 스캔 순간에만 1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코일로만 다르면 이 값이 유지가 안 되죠. 그 스캔 동안만 1값이 되고 되니까 네가티브 빠질 때만 1이 되니까 얘가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요 물건 빠질 때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이 됐지만 이 물건이 이쯤 와 있으면 얘가 뭔지 모르는 거죠. 기억을 해본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자기유지를 걸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 자기유지 걸었는데 얘도 자기유지 걸어야 되면 얘도 자기유지 걸어야 돼요.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유지를 그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얘를 자기유지 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얘를 걸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근데 그때 얘가 또 안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답이 없죠.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얘를 셋코일을 쓰면 돼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들어왔을 때 금속이라는 메모리 값이 1로 저장이 돼 있는 거죠. 1로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물건이 지나와도 얘는 1로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금속이라는 메모리가 1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리셋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 검출된 물체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셋코일, 리셋코일 쓰는 경우는 자기유지 구조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전체 프로그램 구조에 상관없이 여기서 키고 내가 여기서 끄고 싶을 때 자기유지는 이게 밑에까지 끌고 들어가서 자기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온 시키고 여기서 오프 시키고 싶다. 여기서 셋 시키고 여기서 리셋 시키는 레더 프로그램에서 좀 이제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 근데 메모리에다 1을 저장해 놓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세트하고 리셋. 이해되실까?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요. 저희 프로그램 짜는 스타일이. 그래서 셋코일 다 했고 이제 함수 들어갈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이제 함수 타이머 카운터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